근데 이제 얘를 당장 시행을 왜 고민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경제학적 논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에 대한 과세잖아요. 말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세니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고, 그건 투자에 대한 과세죠. 그럼 결국 그게 투자가 위축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에 대한 과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미수라고 하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의 일부를 저축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축이 주요 재원인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 투자가 위축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축한 재원이 투자를 갈 건데 투자가 위축.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그래야지 결국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서 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성장할 텐데 그게 저해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축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 이제 이자소득일 텐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일 텐데, 또 과세를 안 하면 정부 입장에서 소득세가 주니까 관리적으로 좀 해왔으니까 그건 좋다 이건데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 또 과세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분명히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논리고요. 자,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지정학자들의 오래된 주장이거든요. 저를 포함한.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세수를 확보할 거면 투자에 과세하기보다는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낫다. 결국 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평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자 배당 소득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4% 과세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어떻게 금융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뭐 배당소득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 세우는 기업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중과세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중과세 방지하려면 법인세도 세전이익에서 배당을 차감한 이후에 과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뭐 이것까지 다 감안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새로운 세목을 만들 때는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효율성과 형평성 가치 중에 어디에다 가중치를 둬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초저출산 현상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그닥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전망이 좋지 않은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원론적인 이런 경제학적인 원론적인 이유에 더해서 이제 이거는 정부에 대한 비판 포인트인데요.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금을 시행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2020년에 이제 금투세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가 이제 조세연구원에 이제 이런 연구를 의뢰했었대요. 그래서 조세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공개예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서 지금 벌써 거의 3, 4년이 흘렀잖아요. 3, 4년 동안 이게 시행되면 얼마나 우리 경제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 자금이 그럼 실제로 얼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한번 유동칠 수 있잖아요. 뭐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뭐 다양하게 영향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연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는 아니다 치고 그러면 민간 개인 연구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연구를.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왜 없냐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뭐 개인들의 좀 주식 투자 내역을 받았지만 그 웹에 공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이런 걸 연구할 만한 연구 자료가 거의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연구자 개인이 이제 뭐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자, 보통 이런 세제 개편 매년 할 때마다 정부에서 이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작은 거 하나 바꿀 때도 이제 국제 연구기 KDI라든가 조세현 뭐 이런 데 이제 용역 과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막 조사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 이렇다. 기대가 이렇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세수 예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도대체 그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작년 1월 1일에 그때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그냥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 그 말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시행되면 난리 난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죠. 그것만 했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경고를 하나도 제시한 게 없거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비판마다 마땅하죠. 근데 민주당은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거 시행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게 5천만 원 이상의 초부자들에 대한 세금인데 이게 도대체 개미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오히려 선진화되는 것이고 절대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 막 주장을 해요. 오히려 잘 될 것이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폐지 아니면 뭐 시행 유예라는 얘기를 할 때 서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과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 뇌피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도 그냥 개인 연구자로 한번 이 영향을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나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게 방법을 찾지 못했고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OECD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에서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변수에 이제 자본 이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다 포함된 자본 이득세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자본 이득세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뭐 GDP 대비라든가 아니면 전체 세수 이런 것들을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서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장상 시가총액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료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합쳐서 9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기간 동안 나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는 로크 주가 총액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본 이득세, 여기 저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자본 이득세가 주가 총액의 이제 퍼센트 변화에 대해, 그러니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죠. 그랬더니 제가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모형에 따라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나긴 했는데, 왜 다이나믹 패널 모형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올해 주가 총액은 전년도 주가 총액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주가라는 게 급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시계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융 관련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다이내믹 패널 모형, 그러니까 다이내믹 모형을 가지고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마이너스 0.0254 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본이득세가 10억 달러 증가하면 그러면 주가 총액이 2.54% 감소한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벌 두 개라는 것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위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이득세가 증가하면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성장률이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총액이 한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한 1.06 정도 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금융투자 소득세로 제가 이 정도 지금 평균 5.4조 정도 거친다고 했기 때문에 5조 정도 거친다. 내년도에 5조 정도 거친다라고 하면 약 시가총액의 10% 정도는 250조 하락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적지 않죠.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일단 온전히 금투세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득세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세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추정 무형에 따라서 보시면 고정효과 무형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올해 주가 총액이 전년도 주가 총액에 영향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금투세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강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금투세를 부과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어찌 보면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금투세 당장 내년에 도입해서 시행해서 5조 거두면 정부 세입은 5조 들지 모르지만 주가 시총이 250조 10% 하락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실 충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지금 섣불리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얘가 도입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 여러 분야와 부문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처럼 이게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인데도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르게 연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섣불리 시행하는 것이 맞겠냐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겠냐고 했을 때 사실 가장 간편한 대안이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 금융투자 소득을 그냥 기타 소득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세법 개정할 때 기타 소득에 금융투자 소득을 집어넣고 아까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정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기타 소득의 세액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과세하지는 않지만 좀 다르게 하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타 소득이 하듯이 필요경비 60% 제하고 40%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돼요. 지금 새롭게 막 난리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해서 과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할 건 다 해라, 다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정공법이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원천징수도 쉬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계좌별로 계속 쭉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된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딱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 받든지 더 내거나 하면 됩니다. 정산도 쉽고요. 그런데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타 소득을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집주자는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기타 소득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타 소득 퀴즈에 맞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궁여지책으로 제가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궁극적으로 저는 전면 폐지가 일단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행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다 갔으니까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얘는 주식시장에 지금 점점점 아마 10월, 11월, 12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정치권도 합의를 못 봤어요.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지금 하나의 의견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도 없죠. 그러니까 금투세 내년부터 시행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해보면 반반 정도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조금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반반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압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전면 시행하면 저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대폭적으로 올렸었잖아요. 올렸을 때도 이제 물론 난리가 났었지만 실제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종부세 한번 납부하고 나서 그때 조세 저항이 엄청 컸거든요. 내보고 나면 다르거든요. 실제로 내보고 나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지금 시행에 따르면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소득, 아까 원천징수 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 6월에 만약에 원천징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도 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별로 안 좋으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러한 세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선행을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좀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설계를 해야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왜 5천만 원인지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요새 그런 얘기 있고 사모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박순혁 작가인가 그분이 주장하는 건데 사모펀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38% 최고 45%까지 최고 세율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으로 오면서 20%만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요. 물론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세제 개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많은 논란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러느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 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예측을 해보면 저는 폐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일단 이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금투세 폐지 법안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 박명호 회장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예산 부수 법안으로 포함됐어요.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죠. 맞죠? 그러면 넘어가면 이제 예산안이랑 같이 결부돼서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의 권한이 있죠. 근데 보통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야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막 깎죠. 막 깎아요. 그래서 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막 하면서 야당 안도 집어넣고 작년에 그래서 이재명의 그 지역 상품권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전면 시행에 대해서 이 여론을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발을 빼고 싶긴 한데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달 뒤에 결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고 이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걸 가지고 그때 12월에 협상할 때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 다시 들고 날 것 같고 야당에서 그런 거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폐지안은 그냥 시동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예측인데 알 수는 없죠. 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고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배경과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네,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